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주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조성한 임시 주차장마저 점령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새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기획공연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함께 즐기고 나누는 행복한 삶이란 슬로건으로 대중들이 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내 곳곳에 장기 주차로 방치된 캠핑카 때문에 주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구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임시 공한지 주차장까지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모두 점령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는 임시주차장 조성 취지에서 벗어나지만 관할 지자체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임시 공영 주차장. 유휴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만든 62면 규모의 주차시설입니다. 지난 4월 무료 개방 초기만 해도 드문드문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승용 차량은 없고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주차장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 놀러 오면 차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 토요일, 일요일 그죠? 아니면 그죠? 이 캠핑장 그거 다 대가 있으니 뭐 골치 아프잖아. 차 댈 데가 없으니. 달서구는 이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도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를 위한 주차 시설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캠핑용 차량의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장기 주차장이만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일정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해 상대적으로 전고가 높은 캠핑카의 진입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 소유의 부지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임시 공한지 주차장인데 예산을 우리가 그래 못 드리거든요. 땅만 사실 골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한지 주차장이다 보니 그 외에 또 자꾸 시설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아예 캠핑 차량 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를 위한 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캠핑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지난 2020년 시행됐지만 소급 적용에서 제외된 이전 등록 차량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빠르고 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년 대구에는 어떤 문화예술 공연이 시민들에게 선을 보일까요?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쇼케이스를 열어 새해 선보일 기획 공연을 미리 공개했습니다. 함께 즐기고 나누는 행복한 삶이란 슬로건으로 대중들이 예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무용을 이끄는 쌍두마차 대구시립무용단과 국립현대무용단이 내년 대구에서 최초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의 대구바디와 현대무용단의 정글이 만나 더블 빌이란 무대를 선보이는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현대무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내년 한 해 동안 함께 즐기고 나누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모두 7개 시리즈 66차례의 기획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들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시립국악단은 기념 공연, 민족의 숨결, 결의의 노래를 비롯해 총 4회의 정기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 다채로운 기획 공연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시도합니다. 시민의 삶에
국악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목표 하에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르의 어떤 벽을 허물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함께 할 수 있는.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아동문학가 윤복진의 음악유산을 모은 그랜드파파 윤복진의 시와 노래들을 비롯해 퓨전 국악 뮤지컬 302의 7일장 등의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극단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과 함께 창작 뮤지컬 미싱링크 어느 사기꾼의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딤프에서 만들었던 투란두투라는 어떤 작품, 그 이후에 대구에서 만들어지는 정말 좀 규모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유통되는 그러한 목표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동명소설과 영화로 유명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베니싱, 머더러 등 3편의 뮤지컬과 소극장 정기공연, 오거리 사진관이 장기 공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적 명성의 빈소년 합창단, 배우 강서구가 진행하는 강서구의 봄, 시를 노래하는 가곡의 밤,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등 풍성한 기획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매년 수확철이면 애써 기른 농산물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도 늘고 있죠.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잠재적 범죄 현장마다 장소를 옮겨가는 방식의 이동형 CCTV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에 뿌려진 나사못에 차량 펑크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이동형 CCTV를 설치했는데 나사못을 뿌리는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난 6월 고사리 절도 사건의 범인을 붙잡는데도 이동형 CCTV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올 초부터 도입했는데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현장 길목에 CCTV를 설치하는 방식인데 농산물 절도는 물론 생활범죄 검거와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종 범죄 발생 건수, 그다음 농산물 주요 이동 경로나 취약 경로를 분석을 해서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 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심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 현황과 CCTV 설치 현황 등 7가지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북경찰청과 지역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여 원을 확보해 올해 도내 경찰서에 이동형 CCTV 92대를 보급하고 범죄 취약지 324개소에 배치해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도 가성비 높은 이동형 CCTV를 추가로 도입해서 농산물 절도 예방은 물론 농촌 빈집털이 예방과 치매 노인 조기 발견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희망하는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성과에 따라 분석 지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데요. 봉화군에선 부녀 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나눔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을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솥에 각종 채소와 영양 가득한 문어까지 듬뿍 넣어 죽을 끓입니다. 3년째 매주 한 번씩은 꼭 모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나누는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봉화의 죽순이들입니다. 많은 요리 중에 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어르신들이 소화 기능도 약하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치아도 대부분 안 좋으시니까 아주 적합한 음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죽으로 하게 됐고요. 지난 2021년 척곡일리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 나눔은 현재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단체 활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만 총 650가구에 각각 4번씩 방문했는데 든든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찾아와 말동무까지 돼주는 이들이 어르신들은 너무나 고맙기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좋아요. 왜냐하면
마른 죽이라 그래도 저걸 가정에서는 잘 못 써먹는 죽이라요. 맛도 있을 뿐더러 정성을 들여 해줘가지고 고맙기가 말할 수 없어요. 봉사자들이 직접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주변 마을로도 알려져 지금은 법전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은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 디자인 과제에 참여했고 활동 과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개선한 결과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전면만 하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가 10개 면이에요. 10개 면에 확대되도록 그게 처음의 목표이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다면 죽센터도 짓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죽 한 그릇의 나눔이 지역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선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세계적으로 웰빙이라는 개념이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적 성격이 강한 한의학이 이 웰니스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웰니스를 선도하는 한의학 산업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양한 한방 의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활용한 다이어트를 경험해보기도 하고 추나요법으로 체형을 교정하는 체험도 합니다. 엑스코에서 열린 2023 K-메디 웰니스 프리페스타는 한의학 일상이 되다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 1201, 1203을 주제로 다양한 한의학 체험형 컨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웰빙이란 단어의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건강을 상징하는 피트니스가 결합한 웰니스. 엔데믹 이후 웰빙 개념이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웰니스의 개념으로 확장된 겁니다. 한의학 자체가 치료의학에서 지금 미병, 그러니까 아직 병이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예방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특히 의료관광도시 대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웰니스 산업을 선도하는 대구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는 360년이 넘은 양령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가장 자랑할 것이 사실은 뛰어난 실력의 한의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프리페스타를 통해서 한의학이 산업화되고 대구 한의학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건강치유소에선 어린이 비만과 성장, 여성질환과 피부 미용, 통증질환, 체형 교정 등 현대인에게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성화된 한의학 치료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감치유소에선 한방차, 수제청, 떡과 같은 전통의 맛을 표현하는 슬로푸드를 선보였고 힐링치유소에선 한방생활상식, 명상, 다도체험, 한의학 공방체험 등이 운영됐습니다. 이 행사와 동시에 열린 2023 안티에이징 컨퍼런스와 연계해 한의학에 생소한 외국인들과 MZ세대들도 한의학과 웰니스 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월광 수변공원 주차장에 스팀 세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로 달서구에선 처음 도입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는 종업원들. 자세히 보면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스팀으로 먼지를 벗겨내고 걸레로 차를 닦는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달서구 시니어 클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스팀 세차장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노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가 잠은 몇 시간씩이라도 일을 있게 해줘서 시니어 클럽한테 다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좀 더 일자리를 늘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차장은 15명의 노인들이 3인 1조로 일을 합니다. 스팀을 뿌리고 외부를 닦고 내부를 청소하는 등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한 달에 열흘 이상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 대가로 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때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직접 급여를 창출해 가시는 부분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물 세차는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요. 특별히 스팀 세차이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2리터 정도밖에 물을 쓰지 않아서 환경에도 유의미하고 아주 좋은 세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팀 세차장은 DGB 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일자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더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와 SK CNC, SK 리츠운용, 아토리서치는 4일 대구시청 산격정사에서 수성 알파시티 ABB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 CNC는 국내외 AI, 클라우드 등 IT 서비스 공급 사업으로 연간 2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솔루션 기업으로 SK 리츠운용, 아토리서치와 함께 수성 알파시티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9,9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9,7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무투표로 당선시켜준 구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루공원 대개조와 대구시 신청사에 대한 열망도 숨기지 않았지만 이런 열망을 뒤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 시한인 선거일 120일보다 열흘 앞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대구에서는 사임 통지를 한 단체장은 없습니다. 대구시는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저소득 주민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57명 등 87명이 선발됐으며 중고등학생은 1인당 50만 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1993년 재미교포 이국진 씨가 선친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성환 장학금이 시발점이 돼 지금까지 11,806명에게 101억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달서구가 사용 가능한 피해 자전거 20대를 수리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9곳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것들로 도시 미관을 떨어뜨리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달서구에서만 무단 방치 자전거가 연간 200대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자전거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고철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에도 쓸만한 무단 방치 자전거를 33대 수리해 복지관 등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백령도에서 새끼 점박이 물범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지난 1일 백령도 한이해변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미만으로 추정되는 점박이 물범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점박이 물범 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 2022년 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이른바 안심 귀갓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골목길에 눈에 잘 띄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범죄와 화재 등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27일까지 도내 학교 32곳을 표본으로 정해 빈대 정밀 진단 조사를 벌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문 방지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 여부를 점검해 빈대가 발견되면 해당 공간을 즉시 사용 중지하고 보건소와 협의해 방제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경실련이 부산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 대부분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등 자질 평가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중구보건소가 제3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이달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상주시에 있는 화룡장 지구전적비를 선정했습니다. 화룡장 전투는 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북한군 15사단을 기습해 남하를 지연시킨 전투입니다. 제4회 희망달서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의 입상작 8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달서가 보내는 시, 온전한 나를 담다 등의 작품은 달서구 공식 유튜브 달서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달성군 합인면과 안동시 녹전면이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안동시의 물공급 협약 체결 이후 대구 8개 구군과 안동시 14개 읍면끼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빈소년 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